자, 연결이 옳은 것은 했어요. 길버트법, 원외구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죠? 길버트법은 작업장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정된 법이지 않습니까? 즉, 작업장법이 원내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장이 아니라고 했죠. 굉장히 열악하고 비인간화한 장소였다. 그래서 굉장히 인권이 침해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원의 구조를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길버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1번의 열등 처우의 원칙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라 신구빈법의 원칙 중에 하나이죠. 거기에 열등 처우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가 전국 균일의 원칙 있었습니다.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가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이렇게 신구빈법 3대 원칙으로 우리가 또 학습을 했었고요. 3번의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인데 질병보험, 실업보험이 아니라 재해보험이죠. 재해보험입니다. 노령 폐질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83년 질병보험은 1883년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재해는 84년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 폐질보험은요 1889년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보장법입니다.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했다라는데 안 됐죠. 미국은 지금까지도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라든지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성해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이제 의료계가 굉장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제도가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재해되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은요, 인구학적 기준, 자산조사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자산조사 합니다. 그 다음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인구학적 기준 아니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이렇게 인구학적 기준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니죠. 소득인정액이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연금은요 자산조사를 합니다. 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산조사 하고요. 그리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위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장애인 연금입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하게 되고 진단적 구분 즉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산조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장애인 연금입니다. 그 다음 4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인구학적 조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즉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 치매라든지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